김지혜 변호사, 현송월, 네, 이제 관현악단장으로 어제 이제 대표로 나섰는데, 뭐, 현송월의 옷, 어떤 소품을 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든 게 화제였어요. 네, 당연하죠. 근데 현송월이 이제 실무 접촉에 등장을 하면은 아마 가장 주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북한 쪽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 묶은 머리, 이제 그거는 약간 예술단 규정에 따른 그런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색 정장과 그다음에 검은색 구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아마 그 녹색 클러치 백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남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슴팍에 보면은 쌍쌍 배지라고 해가지고요. 김정일과 그다음에 김일성이죠. 주석의 얼굴이 함께 붙어 있는 그런 배지를 이제 오른쪽 가슴에 달고 있고요. 너를 쌍쌍 배지라고 하는군요. 쌍쌍 배지, 쌍쌍이 아니라 쌍쌍 배지고, 그다음에 또 이 핸드백이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것은 저 핸드백이 명품 중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에르메스 클러치백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진품이라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제품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에르메스 코리아 쪽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에르메스 코리아 쪽에서는 우리 제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부인을 한 상태예요. 그럼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혹시 뭐 중국 연변 근처에서 이제 구한 어떤 가짜 상품 아니냐, 미조 상품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돌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송월이 내려왔을 때 얼만큼 주목을 받을지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디자인된 상태로 미리 준비된 상태로 나왔을 것이 틀림없고, 그러면 저 클러치백도 에르메스 상품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명품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중국에 갔을 때 옛날에 샤넬백을 들어서 큰 화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것이 진품이다. 그러면 에르메스는 아니어도 진품이다. 그러면은 도대체 유럽에서 저 명품 핸드백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에 관한 이제 우리의 또 의문이 계속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저게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거는 저 백 자체가 얼마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겁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사치품과 관련돼서도 북한에 물건이 안 들어가게끔 국제적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게 풀린 게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저런 거를 좀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민혁 차장도 명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딱 보시면은 차장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소문이 나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 기사가 딱 뜨자마자 내용이 나오자마자 정치부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저 메이커가 브랜드가 어느 나라 거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나라로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건데 이태리 건 줄 알고 그 정도로 잘 모릅니다. 저도 이태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브랜드고요. 이건 저희 특정 브랜드 홍보가 아니라 대북 제재가 정말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데, 어쨌든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도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언론에 중점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가지고 나온 소품은 지금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김상민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저기 백이 의도된 거죠. 의도된 거. 아주 의도된 거죠. 저게 그리고 이제 백을 올려놓잖아요. 그건 수많은 카메라에 보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명품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대북 제재 이렇게 해도 우리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500만 원 정도 된다면은 북한에서는 수년치, 어떤 사람에게 10수년 그 이상의 어떤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들이 정치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보면은 벌써 이렇게 남북 대담 또 이제 평창올림픽에 여러 긴장 얘기들이 있는데 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얘기들이 또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일상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 자체가 또 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선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그리고 이제 보면 진짜 마술 쇼 같은 걸 보게 되지만 항상 그 옆에 굉장히 아름답고 또 주목을 받는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마술이 진행되는 거와 다르게 어떤 미스디렉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의도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분이 당 서열 25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위 당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굉장히 동안이고 예쁘고
그냥 이렇게 뭐 되게 명품을 치장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정치적인 모든 행위가 담겨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그 김상민 의원님의 생각에 덧붙여서 보면은 군복, 보통은 공연에 갔을 때 군복을 입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군복을 입지 않고 본인이 지금 대장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군복도 안 입고 투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그것도 전략이 좀 깔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란복 악단은 대부분 북한에서 공연할 때 군복을 많이 입고 합니다. 군복에 짧은 치마를 입고 하는데 그다음에 2015년에 베이징에 공연 갔을 때도 전부 군복을 입고 갔었고 또 현송월 단장이 실제로 2016년에는 북한의 경축대회에서 직접 자기가 군인 대표로 나와가지고 대표 보고대회를 할 때도 군복을 입고 했었거든요. 대자 계급장을 달고 했었는데 어제는 아마 남북의 애술단 파견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표단으로 왔기 때문에 군복을 안 입고 투표를 입고 온 것 같고요. 그 명품 관련된 논란을 보면 이제 물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비싸 보이는 에르메스 저 백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에르메스인지는 모르고. 네, 모르겠습니다. 에르메스 입듯한 그런 백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2000년대 중반까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 좋을 때 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측 여성들 좀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북측에서 남쪽과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보위부 소속이라든지 통전부 소속, 특히 민화협 소속 이런 사람들은요 저런 명품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해외 나갈 기회가 보통의 북한 사람들보다는 자주 있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한두 개씩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두 번째 경우는 당시 김정일이나 지금 김정은처럼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는 저런 명품들을 선물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선물 정치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충성을 보이면 고가의 명품들을 선물함으로써 충성을 더 유발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를 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좀 사오는 경우도 있고 선물을 받았을 선물을 받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경우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현성월이 보이는 거 못지않게 그러니까 화려하면서도 그 명품을 뭐 두르고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대담장에서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네. 그래서 원래 수석 대표가 발언 시간도 많고 해야 되는데 현성월과 수석 대표의 발언 시간이 거의 비슷했고 북측 그 대표단들이 현성월 할 때 굉장히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가 저희 들어가서 직접 촬영하거나 이게 허락이 안 돼서 못 찍었지만 만약에 그 목소리까지 다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었다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음성을 통해서 저 대담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대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성월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파악됐을 겁니다. 단순히 이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자로 참석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 뭔가 권한을 갖고 네. 나왔는지는 어제 한 10시간 가까운 회의 내용에서 아마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겠죠. 실제로 당서율이 더 그럼요. 높습니다. 당 네. 중앙위 네. 후보위원이기 더 때문에 당서율이 높기 때문에 그 수석 보다도 실질적 영향이 있는 사람. 자, 북한에서 나온 얘기를 한다면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들도 좀 전해드릴게요. 김병민 박사, 어제 이제 도정환 장관이 국회에 가서 그 평창 올림픽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또 논쟁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위가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도정환 장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의원들이 많았을 거고 네. 그중에 특히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공동 입장에서 태극기가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부 국민과 언론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도정환 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슬기롭게 답변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주최국이었던 네.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 등 과거에도 그랬던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극기가 안 쓰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해서 가는 제일 첫 번째 출발이 태극기가 될 것이고요. 모든 선수단이 다 입장하고 난 뒤 맨 마지막에 공동 입장을 통해서 한반도기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 내일 이제 본격적인 실무회담이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 국회 분위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우리가 주최국이었는데 그 두 대회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한반도기에 들고 들어가고 남북 간의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신성한 스포츠의 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이런 원칙들이 무시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참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치 시온이 하는 이런 어떤 평화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감싸면서 이제 도종환 장관은 옹호를 했어요. 이 보면은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북한 말도 꺼내기 전에 한반도 얘기, 태극기 포기한 거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 올림픽하고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문제를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림픽 정신 그 자체가 평화, 또 그동안에 전쟁을 해도 모든 전쟁과 그 여러 가지를 다 내려두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림픽은 올림픽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실제로 그 한반도기를 입장을 해도 그 태극기가 성화 옆에 바로 휘날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 내내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 또 입장할 때만 이제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또 야당도 그렇고 서로 이 올림픽을 정치 도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치 평창 올림픽으로 하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과대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꼭 해야지만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지만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올림픽이 이용당하는 거고 저희도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또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올림픽 자체로 보지 않고 정치 쟁점화시켜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디렉션하는 것조차도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일부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런 거죠.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각고의 노력 끝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 이제 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급진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된 채로 북한의 참여를 즐겁게 올림픽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건데, 거기에 정치적인 목적들이 조금 더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모든 것들을 선제적으로 정해놓고 다가서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도 한국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지점 같은 경우도 북한과의 협상 이전에 이미 아이스하키 단일팀부터 시작해서 대다수가 멀리 나가 있는 상태로 정리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술단 얘기 잠깐 앞서 하셨지만, 예술단이 단순하게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강릉에서 이제 결국은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혹시나 공연하는 과정들에 그런 좀 나간 얘기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도종환 장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한국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 아니 북한에서 아직 우리 출발 안 해서 이렇게 막 엄포도 놓고 갑질도 하면서 그럼 그쪽에서도 우리 한반도에 듭시다 이런 제안을 하면 같이 들면 되는데, 뭔가 우리 정부가 알아서 좀 낮추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일각의 시선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도종환 장관이 이제 내일로 예정된 실무회담 전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겠다.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좀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회담의 전략상은 좋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실무회담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걸 아젠다로 가져가서 북측과 협상을 하면서 주고받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들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 태극기를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평창올림픽 분위기에서는 좀 과도한 발목 잡기라 생각이 드는 게,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을 때 그때 북측 선수단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북측 선수단이 참가한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이 묵는 숙소에 인공기가 걸려있다고 해서 또 굉장히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인공기가 걸려있다고 시비를 걸고, 지금에 와서는 한반도에 내리고 차라리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장단에 가락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가락에 장단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나치게 아까 김상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이라는 것은 스포츠 재전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를 구가하는 것이고, 그 전쟁 기간에도 휴전을 하면서 스포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창의 정신은 평화이고 또 하나는 탈정치입니다.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스포츠의 재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걸 과도하게 앞서가거나 또 정치로 과도하게 발목 잡게 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좀 걱정되는 게 좀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이번 정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정치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정부는 자신들이 평화의 올림픽으로서 또 남북관계 해결하는 걸로 지금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꼬여가고 스텝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어떤 얘기가 또 이루어져서 정치적인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사실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보다도 오히려 그 안에서 이 동북아 문제, 남북 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답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꼭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시네요. 드리겠습니다.